안녕하십니까, 미준홀 팀장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오늘? 지금 보고 계신 게 워시가 처음 의장이 되고 FOMC 발표 후에 시장이 이렇게 끝났거든요. 와, 일단 오늘 뉴스는 중요한 소식도 전해드리지만 제가 오늘 시장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월 18일이 한국 시간으로 지금 6월 18일 목요일에 들으시고, 녹음하는 시간 6월 17일 지금 수요일인데, 내일이 여러분 모레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휴장이잖아요. 준틴스데이.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새마녀의 날이었는데 그게 내일이거든요. 트리플 위칭데이. 내일 시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자, 첫 번째 소식은 일단 테슬라,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오늘 도대체 FOMC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나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은 뉴스 영상이지만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2부는 내일 시장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VIP 멤버십 회원 이상 학생들을 데리고 FOMC 발표 2시간 전에 제가 라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FOMC 발표할 때 이렇게 사냥할 것입니다. 100% 적중했잖아요. 자, 그것도 제가 이따가 뒤에 붙여드릴 테니까. 자, 테슬라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와, 우리 머스크 돈 벌더니 아주 그냥 좀 아주 멋있게 쓰네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이 2018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3억 주를 행사해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보상 수령이 아니에요. 의결권의 확보, 즉 테슬라에 대한 일론의 지배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한때 좀 이것 때문에 많이 서운했잖아요.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IPO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상황에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신호였던 거죠.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을 상향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뉴스 때도 전해드렸던 거죠. 자, 자동차 업계 전반의 판매 부진 속에서도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2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올렸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긍정적 시그널이죠. 다만 애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로보택시 마일스톤을 실제로 달성해야 주가가 모멘텀을 찾는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행 중에 있잖아요. 야, 중앙차선을 못 들어가서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걸 보고 참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세 번째는 스페이스X가 오늘 상장 후 첫 번째 하락을 기록했거든요. 시장이 되게 안 좋았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따 스페이스X 뉴스 때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버가 루시드와 손잡고 휴스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또한 위라이드 리트리 론칭, 스텔란티스 웨이브 글로벌 파트너십도 발표를 했는데, 자, 엑시오스의 로보택시 순위표에서는 웨이모가 여전히 1등,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테슬라, 어스틴의 사이버캠은 아직 랭킹 경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죠. 자, 가장 주목받는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캐시우드가 테슬라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쿠도 많이 팔고 있죠. 스페이스X를 5억 2,900만 달러 규모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성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머스크지만 이건 쉽지 않다는 평가인데요. AMD와 인텔은 TSMC 파운드리 동반 소식에 함께 상승을 했고요. BMW는 중국 자동차 가격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요거 좀 제가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할 텐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구가 사라졌어요. 문구가 사라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죠. 시장이 오늘 되게 주목한 것은 사실 동결할 거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워시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매파적 인물이었는데 정치적 성향이 되게 강했잖아요. 오늘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시장이. 조금 먼저 전해드리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오늘 첫 취임되고 난 다음에 FOMC 기준금리를 동결해버렸는데요.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 금리 차이가 1.25밖에 안 나와요. 자, 다만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워시는 연준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선제 안내를 중단하고 미리 얘기 안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파월은 어떤 얘기?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할 거다라 얘기하면서 선제적 시그널을 계속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급할 때는 닉 티밀하우스까지 활용했는데 티밀하우스 오늘 안 보이던데 여러분. 그죠? 점도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도표가 뭐냐면 금리 전망치거든요. 현재의 단서들로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QT에 대한 의사도 QT가 뭐냐면 양적 긴축 재확인했습니다. 자, 연준이 일단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연 3.5에서 3.75를 유지한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결정에는 12명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직전 지난 4월에는 쉽지 않았잖아요. 파월의 마지막 때는 4명이 동결에 반대했거든요. 지난번과 같은 동결 결정이나 성격은 달랐는데 자, 이날 공개된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점도표의 금리 전망을 제출한 18명 중 9명이 연대 최소 한 번은 금리 인상 해야 된다. 8명은 동결, 1명은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예, 워시는 오늘 점도표 찍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없었던가 비교하면 굉장히 매파적인 거죠. 내년 말의 기준금리 중간값은 지난 3월 3.4에서 3.8로 높아졌고요. 이는 연내 1회 인상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물가 전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 중간값은 지난 3월이 2.7%였는데 6월에 놀라지 마세요. 앞자리가 다 바뀌었습니다. 3.6%. 와, 1%나 뛰는 거네. 근원 PC 물가 전망도 2.7%에서 3.3%. 반면 실업률 전망은 4.4에서 4.3으로 낮아졌습니다. 자,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하면서 여전히 위원회의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인플레이션 잡을 거다. 응? 연준은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다. 여러분, 연준의 두 가지 목표가 있죠. 고용과 물가 안정. 지난 3월과 4월 성명에서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데 강하게 전념하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물가 안정 메시지를 강하게 피력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매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만 매파적 금리 동결 이후에 워시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제안은 하나뿐이었다면서 금리 인상 또는 인상 경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19명 누구에게도 나오지 않았다. 야, 근데 파월도 있었을 텐데 파월이 조용했나 일부러? 그렇죠. 이런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이동했지만 7월 회의 등 단기 내 인상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기 시작했죠. 오늘 시장 움직임 자체가 뭐 무빙이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워시 의장은 6주 뒤에 다시 열려요. 다시 회의를 열 것이라면 향후 결정은 돌아오는 지표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날 워시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 그는 연준과 정부 관료들이 소비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현재 미국의 경제의 모습과 매우 다른 구식, out of date, 옛날 구닥다리 방법에서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리얼타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해야 된다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시는 점도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점도표는 일종의 큰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연준위원회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가능성이 높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거에 가까운데 시장이 너무 점도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맹신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 안 하겠다. 좀 바꿔야 된다. 그렇죠? 자, 워시 의장은 성명서는 조금 더 짧아졌고요. 조금 더 단순해졌으며 되게 짧았거든요. 오늘. 일부 오래된 표현들은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 아까 지금 보여드린 거 이랬죠, 이런 거. 성명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한 최선의 사실만을 제시한다면서 우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중단했다. 즉 현재 정책 환경에서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이 다음 행동을 추측하기보다는 실제 경제 지표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입니다. 다시 한번 연준이 다음 행동을 추측하기보다는 실제 경제 지표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인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연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는 커뮤니케이션, 대차 대조표, 경제 데이터, 생산성과 고용,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등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고요. 연준의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다 하면서 시중은행의 충분한 지급 준비금 체제와
대차 대조표 구성의 장단점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연준이 정하는 금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연준의 자산의 증감에서 비롯된 대차 대조표에서 나오는 것인지 분석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되게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때를 거치면서 급격히 불어난 연준의 자산을 줄여나가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이 되는데 워시는 이날 취임 전부터 QT 즉 양적 이거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혔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22년 고점 기준 8조 9천억 달러로 20년 전에 8천억 달러에 비해 몇 배입니까? 지금 10배? 와, 10배거네. 그렇죠. 크게 늘어난 상태죠. 연준은 지난해 말 파월 의장 시절에 QT에 나섰다가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진 바가 있죠. 자, 시장은 워시 의장이 핵심 정책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면서도 결국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억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지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그렇죠? 자, 워시는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서는 재검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연준의 의지와 능력을 다시 확립하기 전까지 이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주로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워시는 AI의 투자가 물가를 높이는지 아니면 생산을 높여 물가를 안정시키는지 묻자 질문 되게 좋았거든요. 수요 측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GDP 수치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공급 측면의 성장 시점과 규모는 더 불확실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똑똑하네. 그렇죠? AI 투자 붐이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인프라 투자를 자극해서 수요와 물가 압력을 키우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는 아직 시점과 규모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평가 자체를 좀 유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발표문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장이 헉 놀랬던 거죠. 자, 끝으로 스페이스X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장 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3일 동안 연속 폭등하던 스페이스X가 한번 차트 보면서 볼까요? SPCX 마이너스 4.95%. 하지만 지금 또 오버나잇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반등하게 나오는데 일단 아직은 데드캣 바운스 정도죠. 그렇죠? 자, 블룸버그 야후판에서 모두 IPO 랠리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근데 맥락 좀 짚어봐야겠죠. 상장 이후 누적 상승률이 50%를 넘었잖아요. 한때 아마존 시가총액을 추월해서 5위 기업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폭락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 숨고르기. 자,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역대급 수준이라는 겁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개미들이 이 스페이스X 매수 규모가 M7 전체 합산을 넘어섰답니다. 돈이 많아. 그쵸? 한국 개인 투자자만 7억 9,600만 달러 쏟아부었고요. 옵션 시장도 뜨겁고 하루 만에 160만 건의 옵션 계약이 체결되면서 페이스북이 14년간 기록했던 기록을 4배 이상 갱신해버렸습니다. 와. 세 번째는요. ETF 시장의 대규모 자금 이동인데요. 스페이스X IPO ETF 생태계에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VIP 멤버십에서. 관련 ETF 자금 흐름에서 62억 달러 규모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요. 아크를 포함한 여러 ETF가 스페이스X의 차익 거래 물량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UFO 같은 기존 우주 ETF들은 스페이스X의 편입 작업을 서두르는 중인데 한편 ASTS 아시죠? 기존 우주 관련 소형주들이 스페이스X가 시장의 산소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평가 속에 지금 뭐 DXYG라든지 그렇죠?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지금 막 상장되니까 막 추풍 낙엽 다 갈아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스페이스X가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600억 달러 인수했다는 거. 어제 전해드렸던 거. 다섯 번째는 이사회에 시키오니아 로얄로프 보타가 합류했다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 페이팔의 마피아 출신 세 번째 멤버입니다. 스페이스X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고요. 상장 이후 지배구조를 빠르게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스페이스X의 3조 달러 밸류에이션에 대해 냉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밸런스에 따르면 락업 해제 시점을 주목하라. 어제 저희가 알려드린 거죠. 내부자 물량이 풀리는 순간 진짜 시험대다. 8월부터 4,500만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도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1조 4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와, 대박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스페이스X는 첫 하락을 기록했지만 구조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커서 인수, 이사회 강화, 개인 투자자 광풍, 다만 락업 해제와 밸류에이션 논쟁은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 단기적 모멘텀과 장기 리스크를 동시에 보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또 우리 미주노래 장점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일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폭락한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로 2부 VIP 멤버십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타고 생태계 방에 들어오세요. 무료 단톡방. 그 다음에 지금 12기 공부방 학생들 모집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시죠? 공부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거는 2차 인터뷰 때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 이메일로. 고맙습니다.